박 PD의 새 식구 1년 식비만 2억 원. 만 원짜리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어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도대체 누가 뭘 얼마나 먹은 걸까요? 아이고, 이거 웬만한 먹방러도 이렇게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네, 다름 아닌 푸바오 가족들입니다. 아, 판다 식구들요? 네, 이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이 태어나기 전에 세 마리들이 이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들겠죠. 이들의 주식은 대나무인데 대나무의 1년치 양이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마리당으로 연간 7천만 원 정도의 대나무를 먹는다는 계산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푸바오는 중국으로 떠나갔잖아요. 맞아요. 푸바오는 왜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더 나이가 많은 부모들도 한국에 있는데 왜 새끼가 중국에 가야 될까? 이런 궁금증, 그리고 판다와 관련이 있는 각종 숫자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는 중국 그 중에서도 사천성 인근에서만 서식하는 아주 특이한 종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중국에서만 살기 때문에 판다를 해외로 반출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1983년 워싱턴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됐는데 희귀동물을 한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판다를 장기 임대하는 형식으로만 해외에 보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를 따로 또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해외 임대긴 한데 공짜로 임대를 해주진 않습니다. 판다를 임대를 하는 당사국은 임대료 개념의 보호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죠. 임대료가 아니라 보호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게 하기 때문에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왠지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에버랜드에서 판다 식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에버랜드가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푸바오의 부모인 아이바오와 러바오를 데려와서 1년에 우리 돈으로 13억 5천만 원 정도의 보호기금을 지불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매년 똑같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푸바오가 태어난 다음에는 400만 달러를 더 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돈으로 54억 정도 되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첫 새끼를 출산했을 때 또 추가 부담료가 있는데 다만 이때는 일회성이라고 하네요. 첫 새끼는 6억 7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새끼가 나올 때는 조금 떨어집니다. 4억 원. 이런 식으로 보호기금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영역이 확실한 판다의 특성상 마리당 일정 수준의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을 잃는다고 합니다.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전용 우리도 있어야 되고요. 또 매달 혈액 검사, 배설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푸바오에게 직접 투자되는 건 아니지만 기타 시설 유지비 또 사육사의 월급 이런 부대 비용을 다 포함을 하면 푸바오 가족들에게 1년에만 70억 정도가 쓰인다고 합니다. 푸바오가 3마리 가족이니까 3마리에 70억. 어지간한 재벌 패밀리의 유지비가 아닐까 싶네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 아, 우리나라 판다, 이거 다시 중국으로 보내버리겠다. 뭐 이런 나라들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과거에 핀란드, 영국 비용 부담으로 임대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판다를 조기 반환을 했었고요. 한국도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1994년에 판다 한 쌍을 들여왔는데 그러고 나서 IMF가 터졌네? 바로
중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캐나다도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라고 해서 겪어본 다음에 판다 한 쌍을 조기에 반환했고요. 이처럼 돈 먹는 하마, 아니 돈 먹는 판다가 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녀석들이 벌어주는 수익 또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었을 때 모인 그 인원만 해도 6천 명이 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푸바오가 2021년 1월 처음에 대중에 공개가 됐는데, 그리고 마지막 나들이를 했던 지난달 3일까지 판다월드에 입장한 방문객 수만 550만 명입니다. 물론 오셨던 분들이 또 왔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어쨌건 통계적으로는 국민 10명당 1명은 푸바오를 보기 위해 에버랜드를 갔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푸바오가 판다 월드에 있는데 판다 월드용 티켓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즉 에버랜드 종일권을 사야만 판다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버랜드 종일권 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2021년에는 5만 6천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6만 2천 원으로 올라버렸어요. 판다월드 전용 티켓이 없다는 건 에버랜드도 옵션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딜 가나 이놈의 옵션질. 진짜 이 재벌놈들 이 종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이게 시기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다고 하지만 저는 본 적이 없고 저희 딸이 이 푸바오 보고 왔는데 진짜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대요. 한 몇 분 살짝 보고 그냥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뒤에서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부가 수입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에버랜드가 지금까지 푸바오 굿즈를 400여 종을 출시했는데 인형은 기본이고요. 스마트폰 그립톡, 키홀더, 마들렌 빵, 그 종류가 다양하고요. 에버랜드 푸바오 굿즈만 330만 개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운영하는 에이세컨즈와 협업해서 출시한 옷, 액세서리 이미 나오자마자 솔드 아웃. 작년 11월 더현대서울에서 운영한 푸바오 팝업 스토어에는 2주 동안 2만 명이 넘게 몰렸고요. 11만 개의 굿즈가 역시나 다 팔렸고요. 1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푸바오 할아버지라고 하죠. 강철원 사육사. 이분은 강바오로도 통하던데 이들 사육사분들이 쓰신 책도 많이 팔렸습니다. 2021년 아기 판다 푸바오 이 책을 시작으로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부지입니다. 까지 5권이 나왔는데 판매량이 20만 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푸바와 관련된 영상, 이거 장난 아니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방송에서 이 푸바오 다루기 위해서 이 에버랜드와 많이 접촉하고 여러 가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 좋은데 에버랜드가 적자면 이건 도로아미 타불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죠. 에버랜드의 실적을 보니까요. 판다의 경제학은 늘 옳다라는 게 입증이 되더라고요. 2021년 322억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물론 뭐 에버랜드를 포함한 전체 실적이긴 합니다만 에버랜드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요때 푸바오 붐이 이렇고 작년에는 플러스 661억을 기록합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171억에서 7,752억, 50%가 점프를 했습니다. 푸바오를 포함한 판다 가족들이 밥값을 제대로 한 거죠. 아니, 밥값의 몇 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돈으로 환산되는 것 말고도 또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이 되니까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더라고요. 푸바오를 자식처럼 잘 돌봐줬다는 이유인데 특히나 푸바오가 사육사들을 부모처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국의 사육사들과 비교를 하더라니까요. 혐한 분위기가 팽배한 현지에서 푸바오가 어느 정도 한국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판다는 중국이 자랑하는 외교 전략의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판다 외교라는 용어가 있을까요?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우호의 뜻으로 판다를 선물했거나 대여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나라 간의 외교관계를 더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는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 연구를 우리 공동으로 한다 라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록을 보니까요. 최초의 판다 외교는 무려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당나라 시절 측천무라는 유일한 여성 황제가 있었잖아요. 측천무호와 현종 시절에 일본에 2마리를 선물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서도 중국은 판다를 외교에 많이 이용을 했는데 1936년에서 45년 국민당 정부는 서방 여러 나라에 14마리의 판다를 기증했고요. 특히 1941년 장제스 시절에 미국 난민구제연합회에 판다를 선물하면서 첫 미국 선물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딱 2마리를 해외로 반출을 했는데 상대국이 소련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2마리가 나간 게 유의한데 그 대상국이 소련이었다는 점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60년대 북한에도 판다를 선물했고 그 이후로는 한동안 판다가 물을 건넌 적이 없었다가 미국과 중국 관계에 갑자기 봄바람이 불던 1970년, 정확히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당시 중국 총리인 주은래가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 친구들 이름이 링링 싱싱. 이 당시에 미국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푸바오에게 환호했던 것처럼 그렇게 환호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에서 중국 열풍이 불어서 이 판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또 탁구 외교도 있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탁구와 판다가 중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냉전이 한창이었는데 판다 덕에 중국과 미국이 친해진 거죠. 이를 시작으로 일본, 프랑스, 영국, 서독, 멕시코, 스페인 판다들이 차례차례 건너갑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판다가 이게 갑자기 불어나서 그런 건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이 됐고요. 중국 내 판다 수출 경쟁이 불붙습니다. 이러니 부작용이 나타났고 판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악한 시설, 급기야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결국 국제환경단체 그리고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중국이 상업적 목적의 판다 임대를 중단하고 현재의 판다 공동 번식 임대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푸바오는 왜 중국으로 갔을까요? 이 역시 판다 임대 규정 때문인데요. 임대 기간에 태어난 판다 새끼 얘는 무조건 중국 측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성체가 되면 즉 번식기가 오면 무조건 중국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푸바오가 이제는 번식기가 돼서 중국으로 어쩔 수 없이 건너간 겁니다.
또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판다가 해외에서 만약에 죽으면 그 시신은 어떻게 되느냐? 시신 역시도 중국 측 소유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2013년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이런 평가를 합니다. 중국의 판다 대여는 자원 교류나 기술 무역과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중국은 판다를 대여하면서 큰 대가 없이 소프트 파워를 얻었다. 즉,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중국은 말 한마디 대신 판다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실제 중국은 2011년 에든버러 동물원에 판다 2마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때마침 영국으로부터 대체 에너지 기술, 자동차, 이들 업종에 관한 무역 협정을 동시에 체결했고요. 그 규모가 자그마치 4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 중국은 맞수인 미국에는 어떤 판다 외교를 하고 있을까요? 올 초 미국에 있던 판다 3마리가 중국으로 반환이 됐대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 남아있는 판다는 4마리. 근데 또 이게 시기가 절묘합니다. 4마리의 임대 기간도 올해 끝이 난대요. 아하. 두 나라 사이가 너무나 안 좋잖아요. 판다 또 중국에서 보내줄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미국에서는 판다 보내면서 미국인들도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네. 이 미국인들 어떻게 달래야 될지 그것도 좀 걱정이네요. 그러게요. 가뜩이나 두 나라 사이가 최악인 이런 상황에서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진핑 주석이 작년 11월 미국에 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판다 보존을 위해 미국과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번역기를 돌려보면 미국 니네가 잘하면 계속 판다 빌려줄게.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중국과 강도 높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 중 두 나라를 떠나서 사실 더 급한 건 우리나라 아닙니까? 중국과 계속 친하게 지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중국과 사이가 아주 나빠졌어요. 이럴 때 우리도 판다를 이용을 하든 진돗개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 K 아이돌을 이용을 하든 이 중국과 더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한국판 판다 외교 뭐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탈중국한다고 하더니 탈한국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K 아이돌 인기가 그만큼 식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시 어떻게 회복할지 너무나 걱정돼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